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회담 성사하기 임무가 백악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평화를 향한 역사적 사명을 이룰 수 있고 그러려면 일단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한다는 설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표시했던 북한은 풍계리 핵시설 폭발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 외국 기자들을 맞이했습니다. CNN 특파원은 원산에 도착해 이미 보도하기 시작했고 한국 기자단은 베이징에서 대기 중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다시 리비아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팍스와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이 실패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카다피의 최후를 맞을 수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모델을 설계한 존 볼튼은 한반도 평화의 방해꾼이어서 지금 해고해도 이미 늦었다는 소리가 미국에서도 들립니다. 연방환경청 행사를 취재하러 간 AP와 CNN 기자 등이 경비원에게 쫓겨났습니다. 겨울잠 자는 엄마곰과 아기곰 사냥을 금지한 전 행정부 조치를 현 행정부가 뒤집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오바마 부부를 프로듀서로 영입했습니다. 오바마 부부는 인간적인 스토리를 만들 예정이고 일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넷플릭스에서 회원 탈퇴를 합니다. 스타벅스가 물건 안 사는 사람도 스토어에 머물게 하도록 결정하자 홈리스 쉘터가 될 거라는 논쟁이 생겼고 스타벅스는 후속 조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지금 예정대로라면 이 시간이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이 아직 시작되진 않았습니다. 도착은 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으네요. 왜냐하면 지금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미군이 한 사람은 한국기를 이렇게 들고 또 다른 사람은 성조기를 들고 문 앞에서 맞이하고 있는 것 보니까 아직 도착한 것 같진 않습니다. 그 전에 이제 원산에는 이미 한국을 제외한 한국에서도 8명 기자들이 신청을 했다가 이제 지난주에 한미 군사훈련 등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 기자들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국, 러시아, 중국, 미국 기자들이 갔습니다. CNN에 거의 이제 20번 갔겠네요. 북한을 방문한 윌 리플리 기자가 오늘 캄캄한 현지 시간으로 이제 원산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린답니다. 그곳에도. 그래서 지금 언제 풍계리 핵 폭발을 하는 장면을 볼지 장면을 본다고 하니까 너무 유치하게 들리네요. 중요한 아무리 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도 어쨌든 풍계리의 핵실험실을 완전히 지금 파괴하는 그 현장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먼 곳인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CNN 방송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 앞까지 나와서 맞이하면서 카메라에 이렇게 인사 좀 하라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해서 바로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장면이 인상적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표정이 좋았고 활짝 웃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차에서 내리자 저쪽 기자들을 향해서 좀 얼굴 보여주시죠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뒤를 돌아서서 기자들을 향해서 손을 흔들고 바로 이제 손님 맞이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태도 그대로 이제 백악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 관련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원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윌 리플리 특파원이 CNN 특파원이 비가 내린다면서 언제 비가 그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23일에서 25일로 날짜를 잡아놨잖아요. 풍계리 핵실험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인가 이제 미국 말로 리모트된 지역에 있는가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원산에서부터도 우리가 기차를 타고 11시간을 가야지 되고 그런 현장 기자로서의 여러 가지 모습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to take a train from here in Wonsan on North Korea's east coast about 11 hours into the mountains. Then it's a 4-hour drive beyond that, maybe more if the roads are bad because of the weather. And then an additional at least 1-hour hike after that just to get to the nuclear test site at Punggye-ri where North Korea has conducted. 네, 적어도 이제 그 자동차로도 4시간인데 뭐 비도 내리고 하니까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나서도 하이킹을 1시간 이상 해야지 된다. 지금 뭐 같이 간 뭐 스카이 뉴스 팀 등은 2시간 하이킹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다 어차피 못 쓰게 된 것인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북한을 이제 오래 취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윌 리플리 그 특파원의 경우는 이게 미국과 그 북한도 같이 그 핵 협상을 하고 싶다는 그런 그 동기 바람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That they are willing to work with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to give up the nuclear weapons ahead of these crucial planned talks in Singapore next month between the North Korean. 네, 그 핵 포기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형태 핵 포기에 대한 그 정의는 다를 수 있겠으나 그런데 이제 북한의 그 현장에서도 어제 이제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팍스와 인터뷰에서 다시 리비아 모델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절대로 북한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회담장에서 나가버리고 만다라는 분위기까지 북한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The North Koreans say that will never happen here and they will walk away from the summit if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use that kind of rhetoric when talking about what they want from North Korea. 네, 그리고는 이제 바로 그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부통령이 팍스와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미국의 모든 언론들이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위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리비아 모델이라는 것이 정권 교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아주 그 폭력적인 그 죽음을 그 카다피처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게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말이 협상이지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정은은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을 속일 수 없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실수고 그리고 대통령이 회담장을 나올 수도 있고 미국과 합의하지 않으면 리비아처럼 끝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is will only end like the Libyan model ended if Kim Jong-un doesn't make a deal. Some people saw that as a threat. Well, I think it's more of a fact. 네, 그 진행자가 어떤 사람은 그 리비아 모델처럼 끝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I think 그것은 사실이다, 뭐와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불과 며칠 전에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부통령이 팍스에 나와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팍스는 거의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 방송과 비슷한데 팍스에 나와서 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여전히 그 존 볼튼이 전에 했었던 얘기가 존 볼튼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존 볼튼이 설계하는데 그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지금도 역시 그 굿캅 배드캅 뭐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굿캅 하고 있어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그리고는 그 존 볼튼은 뒤로 여전히 이번 회담이 잘 될 리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앞에 나가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보수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뭔가 그 여차 잘못했었을 때 그 여러 가지 등등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를 지금 미국에서도 다 가지고 가는 거죠. 여전히 그 이제 존 볼튼도 아직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린지 그레함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뭐 이 비슷한 그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과 비슷한 그런 그 강성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 공화당에서 이 같은 강성의 분위기도 있고 케네디 스쿨이요 하버드에 이제 존 팍 교수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에 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다 옛날에 했었던 얘기다라고 This will only 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었고요 존 팍 Vice President Pence, as well as National Security Advisor Bolton, those statements that they've made are from the previous periods. So these aren't new statements. It's just a timing aspect. The key focus here from a North Korean perspective is they've met with Pompeo twice.
first as director of CIA and then second as secretary. 지금은 중요한 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한 번은 CIA 국장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국무장관으로 이미 두 번이나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폼페오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제나 이제 이 같은 일이 있을 때는 그 백그라운드 그 소음도 있고 소동도 있고 큰 장애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무 사명 뭐 이런 얘기들을 거의 모든 언론들이 신문의 경우는 제목을 그렇게 달고 있거든요. 이미 그 마이크 폼페오가 두 번이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기 때문에 실제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후에는 중개인 역할을 좀 그 중개인 역할이 줄어들기는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무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야지 되기 때문에 오늘 회담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어제 뉴욕타임즈가 그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계속 회담해야지 되는 거야 하는 약간의 그 짜증 섞이고 또 두려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도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지난 그 토요일 밤 10시 30분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곳에 시간으로는 그러면서 아니 왜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전해준 것과 이 지금 그 지난주에 반응을 보였던 김정은 위원장의 리액션이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비행기를 타고 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오던 중에 정의용 그 청와대 안보실장이 정의용 실장이 제일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초대를 한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초대에 응한 사람이잖아요. 본인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문재인 대통령 전화할 때도 옆에서 내용을 들었는데 그런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왜 당신 말과 김정은 말이 다르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아주 모든 것이 잘 그 진행이 되고 있어서 99.9% 싱가포르 회담은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정의용 그 실장으로서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또 임무니까 99.9%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얘기 나오고 LA 타임스에는 거의 지금 언론의 보도 내용이 비슷한데. 지금 외교관계위원회에 있고 전에 이제 한반도 문제를 많이 관여를 했었던 스캇 스나이더 씨가 얘기를 하기를 지금 포커 게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워싱턴 포스트는 저는 워싱턴 포스트가 하나의 그 이슈로 이렇게 많은 기사를 내는 것 뭐 별로 없습니다. 큰 테러가 발생했다던가 그런 때 제외하고는요. 제가 세어본 것만 6개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은 없다고 하고요. 이제 두 사람이 만나고 나서 대통령 한국과 미국 문재인 대통령 책임인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한 게 뭐 이런 의문과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노벨상에 눈이 멀어서 그쪽으로만 믿고 그렇게 간 것인가? 뭐 이런 의문이 아직은 지금 남아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정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환영에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랭크 자누지라는 그 맨스필드 파운데이션의 그 프레지던트고요. 평양에 3번이나 과거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뭐 상원위원회, 그 외교관계위원회 소속위원회 보좌관으로서요. 이 사람 뭐 민주당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치어리더의 역할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신 할 수 있습니다. 평화, 비핵화 딜을 얼마나 역사적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뭐 주미 그 한국 대사도 비슷한 내용을 오늘 기고문을 워싱턴 포스트에 보내서 실렸는데요. 역사적인 이 딜을 트럼프 대통령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그 역할이라고 치어리더로서의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현실적이어야지 된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이라는 것은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은 그게 몇 %가 될런지 어쨌든 그 100%에서 50% 그 사이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을 일단 인식을 해야지 되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그래도 오케이 뭐 금방 뭐 6개월 안에 이런 그래도 오케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평화적인 그런 그 역사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 또 다른 기사에서는 정말 그 중요한 문제가 비슷한 내용이 되겠네요.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했었다는 것, 핵무기를 미국이 원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단순간에 확 그 포기를 해버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또 북한의 협상 기술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그야말로 본인이 협상의 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김정은이 지금까지는 협상의 달인이다라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예요. 또 중요한 얘기는 아주 짧고 간단하게 그 뭐 빅터차 뭐 조지타운 교수가 NPR 방송과도 인터뷰를 했고 워싱턴 포스트와도 인터뷰를 했는데 지난주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보인 그 태도, 미국에는 싱가포르 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은 이 핵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차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요. 그 갭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도 다른 보좌관도 없이 통역만 놓고 만나는 건데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만나야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담함으로 이게 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부터는 아랫사람들이 실무진들이 할 일이 아니고 그렇게 여기까지 급속도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 두 사람 북한에서는 일단 뭐 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야지만 이게 어떻게든 결론이 나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을 시켜야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적어도 그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기념 동전을 만들었는데 뭐 늘은 아니고 가끔 만드는 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이 회담을 하고 싶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기념 동전을 보면은요. 왼쪽에 그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있고 오른쪽에 그 김정은 위원장 얼굴이 있는데 두 사람의 옆모습이에요.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히려요.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그 나이 들어 보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더 젊어 보이고 머리 목까지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높이는 보면은 눈으로 재보지 않아도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가 트럼프 대통령보다 조금 더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게 미국의 아주 리버럴한 기자들 가운데서도 그만큼 그 북한의 리더에 대해서 또 모르니까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감을 갖는 것 같은데 미국의 언론들이 그 김정은 위원장을 표현을 할 때 리더라고 하지 리더 오브 노스 코리아라고 하지 북한에서 얘기하는 뭐 수프림 리더라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전에는 프레지던트 도널드 J 트럼프라고 왼쪽에 써 있고 오른쪽에 이렇게 동전 그 둥글 그 안에는요. 수프림 리더 김정은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만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동전 만들 때 관여 안 했겠어요? 이 수프림 리더라고 써준 얼마나 이게 이제 그 회담 다 끝나고 이게 미리 공개가 돼서 그런 건데요. 그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뭐 회담은 하기는 할 것 같고요. 2시간 미만의 미팅에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뭐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그 해외 기자들을 받아들이고 취재 그 할 수 있도록 하니까 회담하고 싶어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밖에 그 존 볼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레이티스트 뉴스가 오늘의 미국 끝나기 전에도 나올지 모르니까 뒷부분에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중요한 뉴스 전해드리겠는데 대통령도 전형적인 대통령이 아니고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기자들은 자꾸만 이제 백악관에서뿐만이 아니라 환경청에서도 쫓겨나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그 환경청 장관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잖아요. 드러난 문제가 뭐 24시간 본인 그 경호하는 그 경호 비용이 전 장관보다 3배를 더 쓰고 그리고 여기저기 뭐 여행도 가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일부
일부 직원의 봉급을 뭐 굉장히 많이 올려준다던가 그리고 누구에게 지시를 해서 어디 여행 가고 싶은 리스트를 쭉 주고 그리고 그 후속 조치를 뭐 실제로 여행도 가고 한다던가 그래도 아직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 규제에 관한 것을 다 깨부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워싱턴에서 뭐 행사가 열리고 있는가 봅니다. 오염된 물이 환경청에서 제일 앞서서 처리해야지 될 것이다 해서 뭐 그런 그 정상회담 같은 것이 열리고 있는데 AP통신 기자, CNN 기자 그리고 이제 환경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보도하는 ENE라는 뭐 환경 그 약자겠죠. 그런 매체의 기자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시큐리티 가드가 막더래요. 그래서 그럼 우리 그 공보관이나 대변인 좀 불러달라. 우리 취재하러 왔는데 하니까 어깨를 잡고 그냥 확 내쳐버렸다는 거거든요. 초대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그래서 대변인이 나중에 얘기하는데 초대하지 않았는데 왜 왔느냐 하는 것이고 기자가 꼭 뭐 일부 특정 기자만 그 초대를 하는가 취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그 환경청 장관이 200명 앞에서 그런 연설 같은 것을 하고 있답니다. 행정부 처음 들어왔었을 때 백악관에서 뭐 기자 출입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여전히 세라 페일린이 아니라 세라 허카비와 기자들이 많이 그 말 충돌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히 전해드릴게요. 오늘 내일은 아무래도 그 북한 이슈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에 이 대선 캠페인 당시에 내 캠페인을 그 연방수사국 등이 사람을 정보원을 심어서 뭔가를 깨보려고 했다. 이런 것을 그 조사하라고 수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 큰 그림들을 그 로버트 몰러 특별검사의 조사 내지는 수사를 최소화로 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수사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이제 전략을 그쪽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항상 로버트 몰러가 조용히 있다가 뭔가를 탁탁 내놓는데 글쎄요 아직 뭐 내놓을 때가 안 됐나요?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어떠한 조사 결과가 나와도 나는 결백하니까 나를 따르는 자들이야 내 말을 믿어라. 조사관들 말을 믿지 말아라. 그들이 오바마 사람들이고 썩어서 이미 그때부터 그랬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 측에서는 뭐 그 정보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고요. 그 스테판 그 헬퍼라는 그 교수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은퇴했습니다. 나이가 73세인데 그게 그 정보원으로 심은 게 끈앞으로 심은 게 아니라 조사를 한 거다. 왜냐하면은 뭐 FBI나 이런 데서 꼭 FBI 요원뿐만이 아니라 뭐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한 것 같고 예전에 또 공화당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피터 나바로라고 캘리포니아에서 갔는데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인 그 경제 자문이 바로 이 사람 그 끈앞풀이었다 하는 FBI에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을 백악관의 어떤 그 백악관이 아니라 아시아의 특정 국가 어느 국가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대사로 추천을 했었답니다. 대통령에게. 뭐 꼭 이 사람 한 사람만 추천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이 사람도 스테판 그 헬퍼라는 사람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피로 나바로하고 책 같이 썼잖아요. 피로 나바로도 책을 썼기 때문에 대통령이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일할 사람 좀 찾아봐 하니까는 사위한테 그 명령을 내리니까 사위가 구글링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피로 나바로 이 책이 뭐 베스트셀러니까 좀 다른 이론이니까요. 주류와는. 그래서 이 사람이 픽업됐는데 이 피로 나바로가 지금 뭐 FBI 끈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그 사람들 외교 자문들을 뭐 이렇게 스파잉 활동을 했다 하는 이 사람을 추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얘기가 묘하게 돌아가고 있죠. 73세는 말씀드렸나요? 그리고 지금 넷플릭스가 버락 오바마와 미셸 오바마를 프로듀서로 말하자면 하이어했어요. 돈이 얼마다라고 나오지는 않는데 뭐 헐리우드 리포터라든가 아니면 그 버라이어티 같은 데 보면은 적어도 100만, 1000만, 3억 달러 이상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1년 단기 한 편 계약이 아니라 몇 년 계약을 했다는 거거든요.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건데 그러면 뭐 나레이션 같은 것을 당연히 할 테고요. 미셸 오바마가
그런 걸 잘하잖아요. 나중에 뭐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 힐러리 클린턴이 선거 유세할 때 연설도 굉장히 딱딱하고 별로 그 감동을 주지 못하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은. 그에 비해서 미셸 오바마가 지원 사격할 때 보면은 그냥 뭐 힐러리 클린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하고 하니까 나레이션을 할 것 같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영감을 주는 스토리, 공감대, 이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것, 세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든답니다. 이 스크립트 어떤 그 원고가 있기도 하고 원고가 없기도 하고 그런 것을 넷플릭스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지금 넷플릭스가 세계에 뭐 1억 2,500만 명 정도 가입자가 있다고 하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게다 대고 오바마 대통령의 팔로워도 1억 명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요즘은 뭐 한국 분들도 한국 영화도 넷플릭스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영향을 주고 싶기도 하고 아직 젊잖아요. 이 부부가 그런 일로 만들어지는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하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조금 그 올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걸 보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힐러리 클린턴과 비교를 할 때 힐러리 클린턴도 이메일을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메일을 개인 서버를 두고 정부 거 쓰지 않았고 뭐 하나로 개인 거 일하는 걸 다 했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다. 나도 뭐 회사 다닐 때 회사 거로 개인 것도 보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큰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을 아이폰을 2개를 쓴대요. 하나는 트위터용 또 하나는 일반 전화용인데 워낙에 전화도 많이 하잖아요. 잠자기 전에는 션 해니티와 대체적으로 팍스 전화하고 바깥에 친구들 백악관 바깥에 친구들과도 전화를 하고 하는데 그게 트위터를 하는 것은 적어도 안보 장치가 돼 있는데 전화용으로 쓰는 것은 안보 장치도 대통령이 잘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백악관 스태프들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기를 다 비우셔야지 됩니다. 쓰셨던 것. 왜냐하면 그 전화기에 아이폰에 카메라도 있고 또 그 녹음기도 있고 하니까 추적 장치도 있고 해커들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 전화폰에도.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럼 다 버리고 새로 하자 해도 불편해서 싫다고 대통령이 그 이제 그 측근들의 말을 안 듣는데 이게 힐러리 클린턴이 했던 것과 똑같은 길입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먼저 국무부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백악관에서도 경고를 했고 했는데 하다 나중에는 그 힐러리 클린턴의 국무부에서는 말해봤자 말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눈밖에만 나니까 가만히 있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어떤 거는 5개월 동안이나 세큐리티 점검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세큐리티 그 요원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고 계속 그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GPS 같은 거 있으니까 아무리 꺼놔도 해커는 해커잖아요. 예전에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30일에 한 번 정도는 아마 전화기를 털어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볼 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반 해커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또 해킹으로 유명하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 기술이 중국과 무역 협정도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 노스코리아와 뭐 그 6월 12일 그 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 해야 되고 러시아는 또 어떻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들 들립니다. 자, 잠시 뒤에 또 다른 그 미국의 내용들을 사회적인 이슈도 들어있네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딜은 서로 뭐 체면치레는 했는데 그런데 그 미국의 실제적으로 이득은 아닐 것이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그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이유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바빠서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북한 같은 경우는 중국 무역과도 중국이 좀 뭐 해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연관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스티브 무누친이라는 그 재무장관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당신이 책임을 해라 했는데 피로 나바로 같은 사람은 중국에 더 강경하게 나가야지 된다고 하는데 무누친이 중국 갔다 와서 조금 부드럽게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집중력이 부족해서 대통령이 이슈가 많으니까요. 이란 이슈 더군다나
로버트 멀러 그 특별 검사에 너무 그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체면치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끝냈다라고 표현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중국에는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면제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사겠다고 한 미국 물건들은 언제 얼만큼 산다 하는 것은 없고 이미 사기로 예정돼 있었던 것이고 주로 이제 농산물이고요.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너무 그 트럼프 대통령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딜에서도 무역 적자에 집중을 하는구나 하면서 물건 많이 사줄게 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를 좀 너무 많이 보여준다 하는 그 감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라스카의 2015년도에요. 브라운 곰과 또 엄마 블랙곰, 아기 블랙곰, 겨울잠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사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물론 그 연방 지역에서요, 내셔널 파크에서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사파리 클럽이라던가 이런 사냥하는 클럽에서 굉장히 싫어했었죠. 그리고는 이제 3월 달에 역시 이 그 내무장관도 뭐 비행기 비싸게 주고 타고 다니고 그런 스캔들이 있는 사람인데 뭐 대통령 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라이언 징케가 이 사파리 클럽의 멤버들을 이사로 3명을 들여오고 나서 결국은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엄마곰 아기곰 잠자고 있을 때 죽여도 좋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사람이건 누구건 죽는 거 싫어해서 그렇게 좀 비꼬는 식으로 표현이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야생동물 그 보호 그런 협회에서는 너무 잔혹하다. 어떻게 겨울잠 자고 있는 엄마곰 아기곰을 사냥을 하라고 할 수가 있느냐. 뭐 예전에도 했어요. 막은 지 뭐 2015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하기로 대강의 그림을 잡아놓고 대중들에게 60일 동안 코멘트를 받는답니다. 웹사이트에서도 전화에서도.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는 건데 정해놓고 하는 거죠. 이미 특별한 그 불같은 반대가 없으면 하겠죠. 그리고 스타벅스의 이 요즘 홈리스 쉘터 하면 그 코리아타운의 쉘터가 생각이 나서요. 스타벅스가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그 2명의 흑인 청년들을 경찰을 불러서 내쫓았다 하는 그런 이유로 그 청년들과 이제 뭐 돈을 크게 받은 것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장학 사업 지원하고 등등 해서 마무리를 하고 나서 5월 29일에 전 직원들 하루 문을 닫고는 교육을 시키잖아요. 인종에 대해서. 그리고는 물건을 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와서 있을 수 있도록 하겠다. 집도 아니고 집과 직장 사이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제3의 장소로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알겠네. 홈리스 쉘터가 되겠네. 화장실에 가서 홈리스들이 샤워까지 하고 난리가 나겠네. 누워서 자고 이렇게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비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타벅스에서 아니다. 우리가 마약을 하지 못하도록 그곳에서 잠도 자지 못하도록 어떤 때 911에 전화를 해야지 되는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거다. 그리고 화장실도 잘못 사용할 때는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우리 철학을 가지고 하겠다.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요즘 이렇게 미국에서 보면은 맥도널드 또 파네라 브레드 빵집 같은 경우도 와이파이를 무료로 주잖아요. 그건 오래 여기 계셔도 됩니다 하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스타벅스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도 나이에 따라서 다릅니다. 64세 된 은퇴하신 분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했는데 난 더는 이제 스타벅스 안 가. 위스콘신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 홈리스 쉘터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31살인 사람은 역시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대단히 인간적이고 온정적인 그런 그 처사다. 스타벅스의 마음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계속 스타벅스 가겠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스타벅스가 2015년도에 Race Together 해서 이제 인종 같이 이렇게 지내야지 된다는 거 했었을 때도 뭐 반대도 많이 있었어요. 컵에다가 썼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스타벅스가 조금 후한 편이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저희 직장에서도. 한인타운에 홈리스 쉘터 짓는 거, 쉘터에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은 충분히 또 그 입장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홈리스들은 어디로 가나? 그리고 홈리스 피플 가운데 한인들도 있다. 여기저기 다 있는 것보다 조금 뭐 작기는 하지만 있는 게 홈리스 쉘터가 있는 게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곳이 또 민족학교잖아요. 민족학교에서 전에 오늘의 미국과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있었던 시민보 씨가 지금은 이사가 됐더군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얼바인에 살고 계시는데 그 딸이 학원에 데려다 주는데 학원 앞에 홈리스 피플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딸이 그 할아버지 불쌍해하면서 얘기도 하면서 어떤 때는 아빠 돈 있어? 할아버지 음식 사주자 하고 어떤 때는 할아버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아빠인 시민보 씨를 굉장히 당황시켰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린이들은 홈리스 피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른들은 어린이들에게 위험하다고 하면서 쉘터를 막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의 그 쉘터를 지어야지 된다고 찬성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의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로서는 뭐 직접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다 전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고 스타벅스에 관한 그 입장도 사람들이 이렇게 갈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타운에서는 그 안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집값도 그렇고 뭐 많은 생각해야지 될 것들이 있는 것 그것도 또 100%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북한만 그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싫어하는데 한국 사람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발행되는 좀 친북 신문이긴 하죠. 조선신보도 존 볼튼을 분명한 이데올로기도 없고 이론도 없고 아주 그 단순한 생각, 인종차별주의, 편협한 미국 우선주의만 따르는 한마디로 단순 무식하다 하는 뭐 그런 그 표현을 썼고요. 뭐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볼튼 걱정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끄는 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 존 볼튼 때문에 모든 것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다 하고 한국 사람들이 존 볼튼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런 얘기도 그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워싱턴 포스트의 리처드 코엔이라는 그 컬럼니스트는 존 볼튼을 지금 해고해도 너무 늦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중도파가 하나도 없어서 렉스 틸러슨 나가고 H.L. 맥메스터 등등 다 나가서 아직도 볼튼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그 미팅을 하고 있는데 결과는 오늘의 미국 끝나기 전까지 아직 안 나왔어요. 엊그제 그 해리 왕자가 결혼식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블랙 베니 킹의 노래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BBC 방송에서 젊은 그 첼리스트 발굴을 할 때 첫 번째 블랙 첼리스트가 연주를 한다던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첼리스트가 아주 편안하게 부드럽게 무르르듯이 연주를 했거든요. 그런 회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